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1990년대부터 서울시 인구는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가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게, 인구 절벽이다, 인구가 감소한다, 이런 담론이 불러일으키는 인구 감소의 공포,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구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 집값이 가장 관심 있으세요? 저는 서울 수도권이라고 보거든요. 지방의 어떤 군의 집값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방의 어떤 그런 소도시들은 많습니다. 인구 감소면 집값 하라.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1990년대부터 서울시 인구는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감소했습니다. 약 40만 명이 감소했어요. 무려 30년 동안 40만 명.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서울 집값이. 가 아니죠. 왜 그럴까? 인구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판단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게, 인구 절벽이다, 인구가 감소한다, 이런 담론이 불러일으키는 인구 감소의 공포,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방의 소멸 지역에 사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그 살고 있는 지역이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10년 전부터 막 떠들어대요. 감소하고 빨간색 칠해놓고. 그럼 지방에 사는 청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나요? 학군이 없어지고 상권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병원이 없어진다고, 애도 못 낳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딘가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도 그렇죠. 그게 2015년부터 가열차게 이루어졌어요. 무려 10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 감소가 계속 외쳐지고 단문이 커질수록 사람들은요, 미래의 주택 수요인 청년들은 어디로 몰릴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고밀 지역이죠. 사람들이 몰려있고 기회가 있고 학군이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곳으로 몰리는 것이죠. 감소가 실제로 되고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들 어디로 몰린다? 고밀 지역으로 몰린다. 그래서 감소가 커질수록 오히려 고밀 지역의 집값은 계속적으로 더 강력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통계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500명이에요. 서울은 아까 제가 많이 감소했다고 했죠. 감소해서 15,000명입니다. 감소해도. 서울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15,000 나누기 2하면 7,500이네요. 그럴 리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국 500명이라니까요. 엄청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4,500명입니다. 도쿄와 비슷한 수준이죠. 부산도 지방이고요. 인구가 많이 30년, 40년 동안 감소했죠. 그래서 부산 집값이 30년 동안 많이 떨어졌나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0년 전에 부산 집값보다 지금 부산 집값이 제가 알기로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동의 비싼 아파트들, 부산 같은 경우에 평당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들, 뉴욕, 홍콩,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서울도 그에 못지않게 비싼 고밀 도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구 밀도 외에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변합니다. 이 숫자가. 인구가 30년 감소했는데도, 왜냐면 땅 면적이 막 변하나요? 하루에? 인구 저출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잘 안 변합니다. 인구 밀도가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제곱킬로미터당 얼마큼의 인구가 살고 있냐라는 거죠. 그 제곱킬로미터가 뭘까요? 토지 면적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어디다 짓습니까? 공중에다 지을 수도 있고 뭐 바다에다 지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땅에 짓죠. 토지의 면적이란 건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여지를 말하는 거예요. 공급의 여지. 그리고 인구는 뭐예요? 몰려 살고 있는 수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너무 높다는 건, 10,000명이 넘어간다는 건 아파트 지을 땅은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와도 빨리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인구 밀도가 낮아요. 아파트 지을 땅은 완전 널렸는데 사람은 없는데 여기가 어떻게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집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오늘 팔 수 있고 내일 팔 수 있는데 집은 한 번 사면 잘 못 팝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잘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런 수급, 장기적인 수급, 바로 지문과 같은 수급의 지표가 인구 밀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안 변한다고 했어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사전적 정의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함께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라고 합니다. 왜 가구가 아파트의 한 세대의 단위인지 좀 감이 오실 거고요. 그럼 인구는 뭐냐? 가구를 이루는 기본 원소입니다. 인구가 1명 살고 있으면 1인 가구고요. 2명 살고 있으면 2인 가구가 되는 것이죠. 자, 어느 지역에 3인 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 있을 거고요. 2인 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 있겠죠. 근데 3인 가구가 많은 사는 지역에 3인 가구가 원하는 평형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평형은 상당히 집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이죠. 2인 가구가 많이 사는데 4인 가구가 원하는 집 막 잔뜩 있어요. 그럼 집값이 오르기가 쉽지 않죠. 3, 4인 가구가 주로 사는 입지인데 입지 유형이 1, 2인 가구가 사는 입지 유형만 가득해요. 그럼 그런 지역들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기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가구의 타입이 정말 중요하다. 수요의 기본이니까. 그 타입에 맞는 입지와 평형은 이 도시에 충분한가 그렇지 않는가 혹은 과잉인가 이걸 판단해 보시면 집값의 흐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하면 무조건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가구는 똑같아요. 가구는 뭐 1인 가구 미신이 있어요. 1인 가구가 대세다. 보통 25평에서 34평 수요층은요 1인 가구가 아닙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인데요. 앞으로 1인 가구가 대세라고 다 머리에 담고 계시잖아요. 그럼 아파트 25, 34평은 앞으로 혼자 사는데 다 누가 집값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을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2050년까지 가구 추계를 합니다. 그럼 보면요 2, 3인 가구, 4인 가구 뭐 감소한다고 치고 2, 3인 가구 합치면요 2050년 즉 30년 후에도 2, 3인 가구는요 50%입니다. 비중이 1인 가구 40%입니다. 1인 가구 많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2, 3인 가구가 건재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파트 수요는 앞으로도 25, 34평은 건재하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고밀도시 맞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일단 지방의 특성상 인구수 대비 너무 많은 공급이 일시에 이루어졌어요. 아무래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라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은데 지방은 또 아무래도 인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대구가 이렇게 도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공급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무너진 것이고요. 여기서 더 추가. 대구는 이제 공급이 떨어지고 지금 당장 KB나 호갱노노를 가서 수성구의 아파트가 얼마인지 살펴보시면 이미 저점을 통과해서 9억, 10억입니다. 이런 고밀 지역들, 학군이 좋은 지역들은 금방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고밀 지역 언제 집 사야 돼요? 고밀 지역에 공급이 많든 파워로장이 금리를 올리든 이상한 정책이 나와서 집값을 확 떨어뜨린다 칩시다. 리딩 아파트가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졌을 때 그때가 고밀 지역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